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전국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사회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극우 성향을 가진 개신교인이 5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왕성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농어촌 목회자 부부를 격려한 데 이어 해외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 안식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기독교 성장세가 가파른 네팔에서 최근 정부 당국의 SNS 차단 조치에 반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교회 내 극우화 현상에 대해 우려가 많았는데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의 사회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극우 성향을 가진 개신교인이 약 22%, 5명 가운데 1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국내 개신교인의 21.8%가 극우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8일 동안 전국 개신교인 2,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명의 1명은 극우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교계에서 발표된 극우 개신교인 비율이 10% 수준이라는 설문에 비해서는 2배가량 높았지만 일반 국민 21%가 극우 성향이라는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연령대별로는 20대와 70대에서 극우 성향이 높았습니다. 20, 30대 젊은 세대 남성들의 보수화는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였고요. 30대 남성의 보수화와 70대 남성의 보수화의 정도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참가한 비율도 살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 찬성 집회에는 12.6%가 참여했다고 답했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는 7.9%였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극우 성향자는 탄핵 반대 집회에 13.2%가 참가했다고 답했고 극우 성향임에도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했다는 응답자는 10.1%로 적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의 극우 비율이 일반에 비해 특별히 더 높은 게 아님에도 개신교를 극우의 온상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 소위 반탄 집회라고 하는 것은 그 주도자들이 대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난 그런 개신교 인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집회의 양상 자체에도 교회적, 신앙적 그런 담론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 특히 고령의 남자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의 대표성이 한국 기독교를 평균적인 인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최형목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내란과 탄핵 국면에서 일부 개신교 극우 집단의 탄핵 반대로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는 악화됐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응답자의 61.8%가 개신교의 신뢰도 하락을 예상했고 여기에는 극우 성향자 절반가량이 동의했습니다. 전광훈 소년보 목사가 주장한 탄핵 반대 입장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22.5%만 그렇다고 답했고 60.7%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0.8%는 교회 내 극우 성향이나 혐오 발언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극우 성향자 40.5%도 그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정치 양극화도 심화된 모양새입니다. 개신교인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 6월 대선 과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정치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교인들과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이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앙의 차이보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교인 간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한다는 응답은 무려 67.4%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가치보다 정치적 이념의 가치가 상위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기사연은 극우 성향이 단순히 종교 내부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반의 정치 사회 문화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왕성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농어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 안식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국을 떠나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들. 선교 사역을 하다 한자리에 모이니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선교사들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왕성교회가 초청한 해외 선교사 부부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몇 년에 한 번씩 연차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오늘 모인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기뻐서 하거든요. 이럴 때가 어딨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좀 힘들고 지칠 때 이런 초청을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위로도 되지만 이런 건 새로운 도전, 그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타문화범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시간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속초 등을 돌아보며 육신의 쉼을 누렸고 성소 기도원 등에서의 세미나를 통해 영적인 갈급함도 채웠습니다. 왕성교회 교인들은 선교사 부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이들을 섬겼고 들어가는 재정 모두를 부담했습니다. 구도와 운동화 등 다양한 선물은 덤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3박 4일 동안의 일정과 왕성교회 성도님들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 선교사님 부부들께 위로와 큰 기쁨의 회복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잠시라도 쉼과 회복을 드리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응원과 힐링으로 회복하여 사역지로 다시금 돌아가 맡겨주신 사역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왕성교회는 지난 2023년 설립 40주년을 맞아 4가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기와 농어촌 목회자 부부 초청 행사, 해외 선교사 부부 초청 행사,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교인들은 이를 위해 3억 5천만 원을 헌금했고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성교회는 매해 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역사회에 사용해 왔는데 이 사역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설립 40주년 기념사업을 추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성교회에 주신 사랑을 온전히 한국교회로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만만치 않은 재정이 들어가지만 박윤민 목사와 교인들은 거뜬히 행사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해온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조금이라도 이익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그 처음 어떤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참 잘 먹었다, 참 잘 씻었다, 그러고 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박윤민 목사의 꿈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왕성교회가 흘려보내는 사랑이 한국교회에 잔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네팔로 가봅니다. 네팔은 힌두교의 나라지만 최근까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꼽혔는데요. 최근 정부 당국의 SNS 차단 조치에 반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현직 총리가 사임하는 등 전국 혼란이 계속되는 데다 시위대와 경찰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등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안을 위해 선교명을 사용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사역하는 복음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9월 8일 오후에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의회 청사 주변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처음 시위에 학생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며 평화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시위대가 국회의사당과 인근 통제구역을 돌파하려 시도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상황이 격화되자 경찰은 고무탄과 실탄 발사로 과잉지답을 하였고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학생들 19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며 학생들이 총에 맞아 피 흘린 사진과 부상을 입은 소식들을 듣고 분노한 시민들은 9일 오전 네팔 전역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 총리와 전 총리의 집과 그리고 장관들과 고위 관리들이 지내는 관저에 들어가 집을 부수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정부 관공소, 고위 관리들이 운영하는 고급 호텔, 학교, 그리고 백화점, 은행 등을 마구 부수고 불로 태웠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환호하며 프리 네팔을 외쳤고 격분한 시위대는 이어 지방과 수도의 교도소를 급습하며 방화를 이어갔고 수감자 약 900명이 현재는 탈옥을 하였습니다. 네팔 총리는 헬리콥터로 긴급히 도망을 했고 그제 오후 올리 총리는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네팔 시민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해외에 흩어져 사는 네팔인들도 기뻐하며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다워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3일째인 어제는 곳곳에 군경이 동원되어 육군 참모총장의 지휘 아래 평화적으로 이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은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네팔 정부가 9월 4일 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26개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했어요. 현지 우리 네팔의 등록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한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과 네팔 인권단체들의 표현과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네팔 청년들의 마음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팔 정부의 부정부패, 불평등, 차별, 이 불신 등이 가득했는데 또 특별히 최근 고위 자녀들, 일명 네포 키즈라고 불리는 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폭로하고 젊은이들이 늘어나며 네팔 청년들의 이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소셜미디어까지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자 네팔의 젊은 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이번에 열린 것입니다. 혼란과 핍박 그 위기 속에서 네팔의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2015년 네팔의 대지진으로 인해 8,000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가장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네팔 교회는 세계교회 중보를 받게 되었고 각 나라에서 온 기독교 구호팀과 교회의 도움과 기도로 네팔의 힌두교 불교인들은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준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 후 네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치적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전도와 개척에 열심을 내었고 복음은 산과 산을 넘어 히말라야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시위로 인해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위기 가운데 네팔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 정세가 불안정과 혼란이 지속될 텐데 속히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또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그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많은 학생 부상자들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속히 회복되기를 네팔 정부와 또 시민들 간의 폭력과 유해 사태를 멈추고 대화와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네팔의 다음 세대는 네팔에 소망이 없다고 지금 청년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고 길이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이 어둠 가운데 강렬히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네팔 교회가 이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킨슬러 재단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릉시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킨슬러 재단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통일이 오지 않은 이 남가북의 현실에서 우리 킨슬러 가문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디딤돌이 되고 또 빗장을 여는 복음으로 빗장을 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
1928년부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평양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킨슬러 가문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선교사 가문으로서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사상 초유의 가뭄으로 제한급수와 단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가뭄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또 강릉 시민이 행복해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이 군종목사 역량 강화와 비전 2030 실천운동의 중간 점검을 위해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군선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군에서 세례를 받고 양육을 잘 받아서 그 교회로 안착이 될 수 있느냐. 한편 이 자리에선 윤창길 목사가 신임 한국 군종목사 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